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서구의 묘비명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치, 풍자가 있고 황당하고 웃음이 있는 그러한 묘비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묘명을 지날 때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면서, 돌아가심에 대해 추모하면서 엄숙하면서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묘명을 맞대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Go away, I'm asleep. 존 해켓, 20세 여배우지요. 저리 가세요. Go away, I'm asleep. 내가 잠들고 있으니 저리 가세요. 나의 잠을 방해하지 마세요. 무척 그 황당한 그런 묘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Damn, it's dark down here. 제기를 젠장, 이곳은 어두워. 이와 같은 묘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그런 진지함이랄지 숭엄함이랄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는 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묘명들이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방송인이고 그 코미디언이었던 그 김미화 씨, 미화 씨가 남기고자 했던 묘명이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실제로 이제 미화 씨가 나중에 이러한 묘명을 남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후손들이 할지 지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뭡니까? 어떤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한번 크게 웃겠지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웃기고 자빠졌네. 상당히 유머러스한 그런 묘명입니다만은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게 된 것이죠. 생에 대한 어떤 통찰력.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인간들의 세상사를 살펴보니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할까요? 좀 뭐랄까요? 하는 일들이, 하는 모습이, 하는 양태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코미디에 나오는 그런 모습, 경박스럽고 천하고 그러한 그 인간성을 꼬집는 그러한 그 통찰력이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광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그 기인이시죠. 걸레 스님하고 또 한국의 피카소라면서 예술성이 뛰어났던 그런 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남긴 묘명입니다.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문에 나오는 그 불교에 나오는 생의 깊이를 좀 관찰할 수, 엿볼 수 있는 그런 거 묘명이 되겠는데요. 괜히 왔다 갔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 사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실망했다. 좀 회의적이다. 이러한 것을 좀 품고 있는 것이죠. 괜히 왔다 갔다. 인생살이가 허무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뜻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틀리겠죠. 이와 같은 뭡니까? 그렇게 회의적인 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 묘명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묘명인데 웃기다. 인생 자체가 코미디고 웃기는 것이다. 이런데요. 아주 비슷한 그러한 그 묘명이 서양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존 게이 17세기의 그 유명한 그 극작가인데요. Life is a jest and all things show it. I thought so once and now I know it. 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농담이고 웃음거리야. 모든 것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now I know it.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겠어. 이것이죠. 이 존 게이는 이 베가스 오페라로 유명하죠. 거지의 오페라는 그 극작가로서 유명한 그 사람인데요. 이 말은 존 게이 극작가가 남긴 것이 아니고 18세기 비평가이고 문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가 남긴 그 문구입니다. 근데 이 존 게이의 베가스 오페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생에 대해서 상당히 풍자적인 그러한 작품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고귀한 품성이랄지 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신분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위선과 거짓, 허위 이런 걸로 쌓여져 가지고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거들덕거리면서 뭡니까? 인생을 향유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런 가지고 히포크라시의 인생이 뭡니까? 그 비난 쪼면서 그 위선적인 면을 꼬집는 그런 오페라를 쓰는데요. 이와 같이 Life is a jest. 인생은 농담거리야. 모든 것이 그걸 입증하고 있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나는 알고 있다. 나 죽어가지고 이 말이죠. 그러한 묘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서의 어떤 공감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묘명이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유명하죠. 이 해밍웨이가 남긴 묘명입니다. Pardon me for not getting up. 내가 일어서지 못함에 용서해 주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일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오. 당신이 나를 추모하러 왔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오. 아주 그 심플하면서 그렇죠. 심플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대한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아주 그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생에 대한 통찰력이랄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극히 뭡니까? 유해적으로 말이죠. 예. 심플한 그런 묘명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인데요. 6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믹한 그런 그 묘명이 이게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묘명이 있다고 제가 찾은 바 있거든요. 혼자서 잠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누가 이러한 묘명을 남겼을까요? 예, 남자를 무척 좋아했던 화력의 여인이랄지 그런 여인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장을 입었는데 갈 곳이 없네요. 묘명인데요. 정장을 입었다. 서양에서는 이제 장례식 할 때 정장을 입히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관에다가 입혀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성도기 때문에 정장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천국에 가야 될 것인데 말이죠.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다 것이죠. 정장을 입었는데 갈 데가 없다. 이와 같은 묘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그런 묘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트가 있게 되는데요. 위트란 건 재치한 뜻이죠. 재치. 예. 재치는 묘명이 꽤 많게 됩니다. 근데 위트라는 것은 이제 고대 영어에서 위트라는 것은 위탄이거든요. 위탄.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우리가 오늘날 쓴 재치, 원 의미는 고대 영어에서 1300년, 1400년 전에 알다, 인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변해가지고 현인이 되고 현인, 왕을 보필하는 현인 그룹이 되게 현인 그룹이 되게 된 것이고 오늘 변해가지고 그냥 재치 이렇게 됐는데 사실 재치 있는 문구를 쓰고 재치 기질을 발휘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사에 일치했던 것이죠. 재치인데요. Here lies a proof that wit can never be defense enough against mortality. 이건 17세 극작가인 알파벤인데요. 알파벤이 남긴 그 묘명인데요. 이 알파벤은 여인입니다.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여자로서 최초로 글을 써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러한 작가지요. 오누르크라는 그 소설을 썼고, 그 다음에 포스트 메리지를 해가지고 강요된 결혼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 알파벤이라는 이 작가가 이 재치 있는 문구를 많이 써가지고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재치 있는 문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작가입니다. 요리 작가인데요. 또한 17세기에 활약했다거든요. 극히 드문 그런 시대인데 요리 작가로 활약을 했죠. 자, 이곳에 하나의 증거가 누워있게 되는데 자신이 죽었습니다. wit, 재치가 defense, 방어하다. 결코 방어가 될 수 없다. 무엇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mortality, 재치가 죽음에 대해서 결코 방어가 될 수 없다는 방정, 예가 여기에 누워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재치 있는 문구를 표현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줬는데 하나 어떻게 보면 그 활약할 때 그러한 것이 엄청나게 오래 갈 걸 생각했는데 결국 죽음 앞에는 그러한 것도 다 허무하다. 그래서 mortality, 죽음은 어떻게 보면 inevitability,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약간 허무, 자기 업적에 대해서 허무라 할까? 그런 것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묘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들은 이 로마 시대 때 AD 1세기 때 아주 그 고대의 희극, 이것은 그 희극 배우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배우가 남긴 묘명입니다. 필리스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필리스토라는 로마의 그 희극 배우는 내가 코미디와 웃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줬는데 그리고 또한 a man of parts. I often died but never quite like this. 나는 많은 역할을 하면서 자주 죽음을 내가 경험했는데 죽었는데 하지만
but never quite like this. 이번 같이는 않았노라. 정말 죽었다 이것이죠. 실제로 죽게 되니까, 물론 이제 죽기 전에 남긴 건 합니다만은, 실제로 죽고 보니까 예측해가지고, 미래 예측해가지고, 이번과 같이 연극에서 보았던 그런 죽음과는 실제 죽음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그와 같은 문구를 묘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풍자 쪽에서 보게 되면은 비판적이고 약간 풍자적인 그런 또한 묘명이 있게 됩니다. 이 묘명을 남긴 사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뭐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군인으로서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요. 이 레오나르드 메트로비치가 말이죠. 이 1976년대 커밍아웃 했습니다. 동성애 남자 군인을 사랑해가지고 이 동성애로서 미 공군에서 강요대가 그러니까 제대하게 되죠. 해고 당하게 됩니다. 해고 당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권익을 주장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성애라는 것이 크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엄격한 군율에 따라서 군법에 따라서 디스차지 해고됐거든요. 그래서 해고됐는데 이 사람이 남긴 묘비명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When I was in the military, they gave me a medal for killing 2 men and a discharge for loving one.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들은 정부겠죠. 미 국방생활 국무부겠죠. 미 국방부에서는 그들은 정부에서는 나에게 메달을 주었다. 어떤 메달이냐? For killing 2 men. 2 사람을 죽인 그 공로로서 메달을 주었다. 아마도 그 전쟁,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적군을 살해했겠죠. 그래서 메달을 받았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gave me, 나에게 뭘 줬는 거 아니? 나를 해고시켰다. 왜? For loving one.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해고시켰다. 여기서 이제 killing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killing과 loving이 있게 되는데, 보세요. 죽인 거에 대해서 메달을 주었다. 러빙은 더 큰 메달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러빙의 상대가 누구냐 이것이죠. 동성애 남자였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discharge, 강요로 해제시켰다. 그러니까 제대를 시켰다 이것이죠. 상당히 뭡니까? 풍자적이면서 상당히 뭡니까? 비판적이죠. 상당히 그 신랄하게 꼬집는 그런 건데 여기서 killing과 loving, 상대적인 의의를 써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들 말이죠. 작가들의 묘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숙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묘명을 많이 남기는데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유명한 작가들, 역사상에 있는 작가들의 그 묘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벨록 같은 경우는 벨록 20세기 문인이죠. His sins were scarlet, but his books were red. 그의 죄는 진홍같이 짙었지만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짙었지만은 but his books were red. 그의 책은 읽혀졌노라. 상당히 그 서구적인 자기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때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는 상당히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내 책은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생애 문학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중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자우지간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는 좀 보스팅 한다 할까요? 자랑한다 할까요? 그런 면을 지니고 있게 된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인데요. 가지 않은 길 유명하죠. 숲속에 2 갈래 길이 났었습니다. 나는 가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썼던 이 시 로버트 프로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묘명을 남겼는가요? I had a lover's quarrel with the world. 자, 나는 사랑 싸움을 했노라. 누구와? 말과 함께. 러버스 quarrel이라는 것은 여인들의 사랑 싸움, 하찮은 싸움 것이죠. 어떤 심각성을 품지 않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하찮은 그런 러버스 쿼러를 했는데 그게 누구와 했느냐? 말과 단어와 표현들과 했다 이것이죠.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굉장히
간결하지요. 평이한 어휘를 씁니다. 간결하고 평이해요. 그런데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깊은 생에 대한 의미를 갖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작가들은 이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드러낼 때 굉장히 어휘의 취사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잠을 안 자면서 고군분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그 말과의 싸움을 러버스 쿼럴,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낭만적인 그런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한 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묘명은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다음 이분이 정치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인데요. 그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처칠경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 봤을 때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그런 승리자였고 하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이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벨 평화상을 줄 수도 있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전쟁을 통해서 독일군을 죽이고 많은 살상을 했기 때문에 또 평화상은 맞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으로 돌리게 됐는데 그 작품이 바로 2차 세계대전 회고록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주려고 했을 때 해밍웨이도 그 후보에 올랐는데요. 상당히 그 해밍웨이 측에서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윈스턴 처칠 경이 구어체, 운변가로서의 문구랄지 말은 뛰어나는데 사실 문어체, 글로 쓰는 것은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원에서 했던 연설이지 않습니까? 나는 피와 땀과 눈물과 노고 수고 이걸 다 바칠 의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는 바칠 것이 없고 이걸 바치겠다.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 그죠? 그런 유대한 그 연설을 남겼는데요. 이 처칠 경우 굉장히 그 문인으로서의 그 자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따라서도 말이죠. 그래서 유머가 굉장히 강했고, 씨가 하루에 굉장히 골초했죠. 담배를 많이 피웠고, 그리고 유머가 뛰어났는데 한 번은 그 상류사의 부인과 언쟁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어가지고 상류사의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만일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당신 커피에다가 내가 독약을 부어 넣어보겠다. 즉각 처칠 경이 나는 기꺼이 그 커피를 마시겠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마누라와 살기보다는 그깟 커피를 마시고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인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 경이죠. 자, 그분이 남겼는데요. 이 문구가 상당히 뭡니까? 잠깐 의역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I'm ready to meet my maker. Whether my maker is prepared for the great ordeal of meeting me is another matter. 자, 나는 my maker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를 ready to meet,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당당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윈스턴 처칠의 어떤 그 자기 생활 철학이랄지 어떤 신앙과이랄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평범한 인간으로서 나를 만든 창조주를 당당히 만나겠다고 할 사람이 있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의 창조주를 메이크라 했어요. 근데 처칠의 묘를 보게 되면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것이고 기독교 장례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드를 안 쓰고 메이크를 썼어요. 네, 그런 면이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창조주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무엇이 준비되느냐? 나의 창조주가 나를 만나는 고역, 힘든 거,
힘든 나를 만나는 고역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되죠? 의역과 지역을 나눠서 보게 되면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날 고역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종교인으로 봤을 때 역으로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당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 심오한 어떤 그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고 고주 피해갔기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아마도 가 대신에 메이커, 나를 만든 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분이 나를 만나는 것이 어떠하다? Great ordeal of meeting me. 하계 인간, 인간을 창조주가 하계 인간을 만나는 것이 Great ordeal, 커다란 고통, 시련이다 이것이죠. 그런 고통, 시련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이것이죠. 좌우지간 나는 나의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런 문구를 남겼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당당히 날 만날 수 있다. 오히려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이제 심판한다면은 종교적인 개념을 개입해가지고 심판한다면은 창조주가 좀 약간 어렵지 않겠는가, 그죠? 처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죠? 2차 대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업도 있게 되는데 그런 면 봐가지고 정말 선한 자로서 그러니까 기독교 뭡니까 그 종교적인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천국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 문학적인 재치 그리고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뭡니까? 오늘 뭡니까? 재치 있고 풍자, 황당, 웃음, 아리송함을 품는 묘명을 봤는데요. 계속해가지고 문인들의 묘명이랄지, 그리고 아주 난해한 묘명이랄지, 그리고 동물들을 사랑했던 로마인들이 남겼던 묘명이랄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